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다들 잘 지내시고 있으시죠? 장이 좋지는 않았지만요. 일단 저도 이제 졸업을 해야 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느라 유튜브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얼추 다 끝나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계좌 상태가 어떤지, 제 계좌 상태가 어떤지 먼저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현재 유튜브에서 공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계좌부터 점검부터 좀 해봅시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네요.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지금 오늘까지 오늘까지네요. 최근에 꽤 많이 하락했네요. 그래도 1년 동안 뭐 40% 수익이면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강산업, 푸드나무 이런 애들이 죽을 쓰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게 됐네요. 그래도 이전 영상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날 이 마지막 이 음봉 크게 내린 거, 이 음봉에서 이제 40%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 당시 때 지금 왜 파냐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 아래 구간에서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블로그를 보시면 현금을 이제 23% 40%에서 23%까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 한 부분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이제 계좌 상태는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제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유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코스피가 보시면 코스피가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00에서 3200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다들 금리 인상하면 돈을 걷어내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크게 하락할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쉽게 이제 대출을 했던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대출금을 줄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버리지 하던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보단 매도가 많아지니까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할 게 글로벌 경제입니다. 현재 미국장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큰 펀드나 투자회사들이 일부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예 안 했는데 지금은 매도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미증시에 빠진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아마 여기저기로 흩어질 겁니다. 그 흩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흥국으로 갈 거고 코인으로도 갈 겁니다. 근데 코인은 리스크가 크니까 일부 포션만 넣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해서 조정이 나오고 동시에 자기들 이득을 쉽게 볼 수 있는 신흥국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신흥국 중에서 탑이 사실 한국입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 들어와서 최근 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금리 인상, 그리고 레버리지 축소, 그리고 하락, 미증시 조금씩 매도, 먼저 조정이 나온 신흥국으로 유입, 그래서 상승, 요 두 개가 어느 정도 상세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돈의 흐름이고 글로벌적인 측면이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할 게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더 여기를 뚫고 올라갈 포텐셜이 있나요? 유일하게 있는 포텐셜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상황이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 위를, 여기를 뚫는 건 코로나가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뚫는 건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랫밴드를 봐봅시다. 여기 밑으로 더 뚫고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는 경우는 하나일 겁니다. 오미크론이
감염률, 치명률 둘 다 미친 듯이 세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일 겁니다. 혹은 오미크론 다음에 있는 변이가 이런 결과를 내거나 할 때일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간과하는 게 이제 세상이 변해서 기존 기업들이 많이 죽고 있다. 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죽는 기업도 있지만 더 커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시리즈들, 이런 디지털 기반의 기업들이 더 커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죽은 산업보다 더 성장한 기업들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하게 뻗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코스피 위치까지, 여기 보시면 이전 코스피, 여기 위치보단, 그래서 이전에 코스피 위치까지 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길었네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갑시다. 일단 우선 글로벌적 플러스 돈의 흐름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레버리 축소가 되고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미증시 조금씩 매도하고 있고 먼저 조정이 나온 신흥국으로 유입이 돼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고 국내 증시가 올라갈 포텐셜이 없다. 그래서 상승 한계가 3200선. 이전보다 국내 기업 상황이 좋다. 하락 한계 2600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밴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밴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밴드의 절반으로 나누고 이 밑에서는 추가 매수 하고 이 위에서는 일부 익절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선 3200 더하기 2600 나누기 2 하면 2900, 그리고 이걸 또 나눕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가 3050, 여기가 275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현재 이제 현금 비중을 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제일 아래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올인 현금 비중 0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20% 현금 비중 가지고 가운데는 그냥 놔두고 제일 위 여기서는 다시 40% 현금 비중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얼추 드릴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 그리고 DGK 혹시 보셨나요? 보시면 제가 아마 이 어디에서 아마 매도를 50% 수익 보고 전량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 지분을 누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딱히 연관도 없었고 구조 자체가 이상해서 좋은 종목인데 아쉽게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신의 매매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DGK 매매할 때 원칙은 이제 찝찝하면 매도하자 이거였습니다. DGK 보면 지분이 구조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내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매도하자 이거였습니다. 매도할 당시에는 지분 부분 뭔가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올라가더라도 아쉬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이 상승 나왔을 때도 안 아쉬웠습니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이런 거 걸리면 엄청 폭락해서 지키는 게 우선이라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이상하게 굴러가면 절반이라도 매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랑 이 세부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